예, 보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견디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서 우리의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도 그만한 보상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정책이 정말 저렇게 흘러가야 돼요. 근데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다 무너져 버리고 뭉개져 버리는 이 대한민국 위상을 다시 세워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의지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속속들이 정말로 나라를 다시 건강하게 이렇게 세우는 이 대통령 보고 물러가라 퇴진하라 하는 사람들은 뭐냐고 도대체. 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퇴진하라고 하냐 이 말. 뭘 알고 뭘 하냐 이 말. 하여튼 문재인 정권 그 5년 동안은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참 웃기는 나라였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폭이다 자폭. 스스로 무너지고 있구나. 죽는 길로 간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그 지난 정권의 정체를 잘 모릅니다. 전라남북도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여튼 우리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국가 기도 제목 보십시다. 국가 기도 제목. 1번 보면 도발 일삼는 악당인데 북한이 생명 살리는 WHO 집행부에 선출이 됐어요. 참 국제사회라는 게 참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북한이라는 집단을 그렇게 모를까. 그 WHO 그 세계보건기구 이 집행부에 호주, 우크라이나 등 9개국과 함께 북한이 선출이 돼가지고 WHO 세계보건기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북한이. 기가 막히죠. 북한이 자격이 있냐, 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IM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인데, 이 기구가 지난달 31일 날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불발탄 돼가지고 막 우리나라에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지금 인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발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 IMO라는 그 기구에서 국제기구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김여정이가 나타나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MO에 통보하지 않고 이제는 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이 IMO는 뭐냐면요. 세계 각 나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요. 이게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이제 전쟁을 하면은 이제 그 목표 지점에 막 떨어져서 다 폭격을 하겠지만 실험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폭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바다로 이렇게 나가게 하거든요.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시기에 어디로 쏠 거다. 이걸 이 IMO에 미리 알려줍니다. 국제해사기구에. 그러면 그 미사일이 어디쯤 몇 시쯤 이렇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쯤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국제기구가 알고 IMO가 알고 그 바다를 다니고 있는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미사일이 위로 막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 비행기와 배들을 안전하게 그 기간 동안에 거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IMO입니다. 근데 김여정이가 뭐라고 하냐면 니네 미사일 발사하는 거 우리가 규탄한다. 그렇게 IMO가 성명을 발표하니까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불법이다. 그리고 앞으로 IMO에
통보하지 않고 위성을 추가 발사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깡패지 뭐예요 이게? 예? 이게 국제사회의 한 나라로서 이게 좀 어떻게 이게 인격 대우를 국격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가 이런 집단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집행부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이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요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홍보하고 정말 쉬지 않고 이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으면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WHO에 또 이 북한이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어떻게 좀 그냥 일단 그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 자체가 완전 파탄된 그런 집단 아닙니까 이게 북한이라는 게. 참 부끄럽죠. 부끄러워. 여기 또 더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2번 보세요. 2번. 자 거기 사진을 보면요. 그 주변에 이제 가운데는 방사포 이게 방사포 근데 보세요. 이게 제목을 보면 북 소년들이 방사포 마련. 그래서 나는 방사포가 무슨 이렇게 포대기인 줄 알았어. 어? 뭐 마대 같은 거 그런 걸 한 줄 알았더니 여기 지금 가운데 사진 가운데 보세요. 여기 대포에 대포 쉽게 말해서 방사포 무기 포 방사포라고 하는 무기를 소년들이 마련을 했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래서 아동 착취를 포장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제사회가 비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선소년단 창립 77주년을 맞아서 방사포 증정 모임을 아니 이 조선 소년단이요 몇 살이냐면 7살에서 14살이에요 애들이 남자애들이야. 얘네들이 이 방사포 이 대포 이 무기를 증정하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증정. 아니 이 애들이 어떻게 그걸 증정을 합니까? 국가에다가 이 무기를 아이들이 7세에서 14살 먹은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이게 초등학생들이잖아. 지금 우리나라 보면. 그죠? 초등학생들이 지금 뭘 했어요? 무기를 대포를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증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만들까 보니까 이제 막 폐품 수집, 그 쓰덩이 같은 거 막 수집해서 갖다 내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 방사포를 만드는 과정에 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자들이 일해야 되는 그런 공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애들을 집어넣어서 시키는 거예요.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노동을 이 초등학교 애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행사를 해요. 이렇게 막 하게.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다 증정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 교육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북한이. 이건 나라가 아니고 집단이에요. 집단. 아주 악랄한 정말. 진짜. 우리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정말 얘네들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지 딸내미 데리고 계속 나오잖아요. 미사일 발사하는데도 데리고 다니고 큰 미사일 뒤에 있는데 그 앞에 딸하고 둘이 걸어오면서 사진 찍어서 그거 내보내고 그 딸내미가 뭐 14살인가 뭐 가도 초등학생이 아직 중학생도 아니요. 근데 뭐 키는 엄청 크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릴 때부터 전사로 키우는 거지. 인간 병기로 키우는 거예요 지금. 불행하죠. 정말 불행하고 저주받은 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회주의 헌법 및 사회주의 노동법은요 이게 공산주의 법입니다. 그 법에는 16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지하고 있는 그 사회주의 노동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16세도 안 된 7세에서 14세 된 이 어린 아이들을 노동을 강제노동 시켜가지고 대포를 만들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증정시키라고 저렇게 그 방사포를 진행을 시키면서 아이들한테 막 뭐 이렇게 옷을 잘 입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게 만들고 참 전 인민의 군인화죠. 군인화. 아이들까지 다 그냥 이 병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나라, 불행한 집단이 북한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풍계리. 더 심각한 문제는 6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까지 14차례 지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적인 지진, 그러니까 그 풍계리 쪽에는 이 화강암 그 지반이 단단하대요. 그래서 그 땅 속에서 핵실험을 해도 그게 이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2016년 5차 핵실험 10년 동안은 풍계리 일대에 인공지진만 기록이 됐답니다. 인공지진. 그러니까 자연지진은 없었던 곳이에요. 지진이 전혀 없었던 지역인데 단 한 차례 자연지진도 관측되지 않았던 안정된 지대였던 이 길주군이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로는 가장 불안정한 땅으로 변하고 수질 토양 오염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44차 6차 핵실험 이후로 2017년 이후로는요 44번이나 자연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연지진. 그러니까 지진이 전혀 없던 곳에 핵실험을 해버리니까 이제 집안이 전부 다 이제 불안정하게 돼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거기 도표 조그마한 거 있죠? 한번 보세요. 북한 7차 핵실험 한반도 재앙 가상 시나리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6차까지 했는데 7차 핵실험을 또 한다면 어떻게 되냐. 1번 보세요. 6차 핵실험으로 단단했던 화강암 지반이 연약해졌고 2번 보면 6차 핵실험 이후 최근까지 풍계리 지역에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44회. 3번 보세요. 7차 핵실험 강행 시 이미 약해진 지반이 더 이상 충격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4번 보세요.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빠져나와 바람 타고 한반도 전체 및 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 이게 막 퍼지는 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땅속에서 지금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풍계리 일대가 이제는 지반이 점점 불안정해져 버려갖고 6번이나 해버리니까 이제는 자연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핵실험을 해버리면 이제는 이 방사능이 한반도를 다 그냥 점령해버리고 세계로 다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이죠, 재앙. 근데 이놈들은 지금도 호시탐탐 7차 핵실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죠.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북한에서 댐을 갖다가 소리 없이 우리한테 예고해 주지 않고 막 방류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그 주변에 그 임진강 그쪽에 그 텐트 치고 있던 사람들 6명이나 죽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불안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시는데 그대는 영영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복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언제에 더러워진 내 몸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명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내게 쓸쓸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난 오늘 함께 그대의 행동을 아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영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쓸쓸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유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저 북한 땅에 그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에는 참으로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까지 노동에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 저주받은 땅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